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수많은 비리 의혹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주요 보직을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습니다. 대검차장의 한동훈의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의 대표적 칼잡이 중 한 명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반면 검찰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임은정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고, 서지현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 TF팀의 사실상 해체와 함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검찰 구태타로 정권을 잡은 경의 검찰 독재 라인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한동훈은 어제 장관 후보자 딱지를 떼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날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합수단을 출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언론은 당장 합수단의 발족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합수단을 발족시켰는지는 모르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경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1,000억 원대에서 막을 수 있었던 옵티머스 피해를 수조 원대로 키운 것은 합수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이 최초 수사 의뢰된 2018년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은 한 후보의 한동훈의 현대고 1년 선배인 원유철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검찰은 압수수색은 물론 펀드 사기범들이 사들였다는 매출 채권의 원발행자인 공기업들의 전화 한 통 안 해보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무혐의 결정을 하기 한 달 전 당시 경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규철 변호사와 만나 1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습니다. 열린공감TV가 입수한 4천여 개의 펀드 사기범 통화 녹취 파일에 보면 당시 이규철 변호사는 금감원과 검찰 상대로 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해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 당시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 남부지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경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출 채권을 발행해줬다는 공기업에 전화 한 통만 돌리면 파악할 수 있었던 펀드 사기극들을 밝혀내지 못했을까요? 수사를 못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당시 경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규철 변호사 말대로 1시간 동안 만나 양쪽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얘기만 나누고 헤어진 것일까요? 공수처는 당시 경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손준성, 김유철 등 그의 측근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서 야심차게 증권범죄 합수단을 발족했지만 우리는 금융범죄 수사를 합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검사들이 독점하면서 덮었던 수많은 비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옵티머스 라임의 재수사를 왜 거론하는지 그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한동훈 검찰은 금융마피아, 부패한 재벌, 관력 원력은 외면한 채 깃털들만 뽑고 마무리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 한두 명을 엮어 문재인 정권 비리로 몰고 가려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검찰이 던져준 먹잇감을 언제든 사정없이 물어뜯을 하이에나 언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임 옵티머스를 문재인 정권 비리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작업은 이미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 검찰총장은 남부지검에 무려 6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하면서까지 집착을 보였으나 수사는 마무리되지 못해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와신상담 대선에서 승리한 이들은 다시 캐비넷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수많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자존심을 구긴
한동훈 입장에서도 국면 전환용 카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재수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환영합니다. 수사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칫하면 이들이 애써 숨겨줬던 라임 옵티머스의 진짜 배우들이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을 가지면 세상에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영입니다. 오늘 그 오프닝 멘트는 강진구 기자님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출범한 합수단 발족의 숨은 뜻을 한번 여러분들께 맥락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제주투데이에 주간 원희룡이라는 탐사보도 기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 박소희 기자를 통해서 오등봉의 어떤 비리를 낱낱이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지금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만은 국토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10가지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언론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투데이 기자와 함께 원희룡의 거짓말을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주간 원희룡이라는 연속 탐사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우리 김지용 기자님을 특별히 모시고 오늘 원희룡의 그 민낯을 낱낱이 좀 까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원희룡 지사를 가까이 혹은 조금 멀게 바라보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담아온 원희룡 탐사랄까요? 그런 기획을 해왔는데 아주 끈질기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관련 내용 한번 원희룡이란 정치인이 과연 어떤 리더인가, 어떤 성향의 리더인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제 궁금한 게 월간 원희룡이 아니고 주간 원희룡이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뱉는 말들, 페이스북에 담아내는 언어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도 많고 또 정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좀 문제적인 표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 날마다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좀 지치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담는 게. 그래서 조금 텀이 좀 생겼습니다. 일간 원희룡이 이제 힘들어서 주간 원희룡으로 하신 걸로. 그렇게 그 취재할 게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서 원희룡 그 사람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특이한 캐릭터라는 걸 좀 새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3월 달에 사실은 저희 열린공감TV 전체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그 원희룡 그동안에 우리가 미뤄뒀었던 이제 오등봉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거 뭐 길어야 한 1, 2회 정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찔러봤는데 사정없이 끊임없이 그냥 고름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원희룡의 그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템이 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전해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제주투데이 한번 좀 응원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후원 계좌 이렇게 한번 적어왔습니다. 제주투데이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때 박소희 기자 나왔을 때 보니까 구독 어떻게 하나요?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메인 화면에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값으로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여다봐 주시고 오늘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원희룡 고발로 카피를 잡아봤는데요. 지난 5월 10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원희룡을 고발한 이유는 저게
인사청문회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원래 지사 때 있었던 일들 때문인가요? 네, 인사청문회 때 이제 밝혀진 내용들인 거죠. 네네. 제주도지사 재직 중에 업무 추진비, 특히 업무 추진비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그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기부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식당에서 쪼개기로 결제한 그런 정황들이 파악이 되면서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두 법을 위반한 혐의로 먼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 있고요. 또 사조직 팬클럽 성격의 사단법인으로부터 제주도에 행사를 지원받았다. 행사비를 지원받았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위반 혐의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글자로만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도지사 시절에 뭔가 업무 추진비를 잘못 쓴 걸로 우리가 흔히 요즘 오마카세로 많이 좀 이름이 좀 알려지고 있긴 한데 원희룡 지사가 구체적으로 뭐 업무 추진비를 얼마나 잘못 썼길래 저렇게 고발까지 하게 됐을까요? 일단 오마카세 관련해 가지고는 뭐 1,800만 원 이렇게 선인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업무 추진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 내용이 드러나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 업무 추진비 내역들을 적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조차 사실 그 얼마나 될지 부적절하게 쓴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찾아보면 또 나오고 그런 실정인데요. 원마카세라고 이제 이렇게 잡아봤는데 김 기자님이 붙여주신 빌명 같아요. 닉네임.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에 이어서 원마카세. 근데 원희룡 지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히트를 치지 않았을 텐데요. 국민들이 각인된 16만 원짜리 메뉴 오마카세 이거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일식 특선 메뉴 주방장 특선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메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날에 따라서 주방장 추천 메뉴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죠. 혹시 저기 오마카세 식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오마카세라는 걸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먹지는 않더라도 취재 때문에 가보시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요. 뭐 이제 대화하기도 조금 껄끄러워하고 현지에서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이제 오마카세는 주로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주로 가는 곳이고 그래서 아마도 저 오마카세에서의 업무 추진비 사용은 원희룡의 좀 사모가 집행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주로 가는 곳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 아직 조금 더 제가 취재 열심히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제가 그 제주에 있는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오마카세 식당이 뭐 꼭 여성들 이런 라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그 관광객들의 인기를 많이 끌어서 관광객들이 뭐 들르는 곳이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그 원희룡 지사 제주지사에 취임하고 얼마 안 됐던 2015년 2월에 업무 추진비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뿌리 깊은 불신의 대상인 업무 추진비, 여비 등 행정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 공직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열고 정말 문제 개선에 의지가 있나 보다 싶었는데요. 뭔가 굉장히 공직을 혁신해 나갈 것 같은 그런 어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냥 취임 일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처럼 좀 들리긴 해요. 저기 좀 뭐 너무 뻔한 얘기라서. 네. 그래서 실제는 어땠을까? 실제로 확인해 보셨군요. 네네.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019년 3월인데요. 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아까 그런 발언할 때가 2015년이었고요.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파악해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식사 제공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는 지사였습니다. 원희룡 지사가요. 그 후로 2019년 3월까지 집행 대상 인원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그 토론회 이후로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인원조차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사용했을 것이냐. 그런 의문이 또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아마 계실 텐데요. 가계부 쓰실 때도 이 정도로 쓸까 싶은데 한번 좀 내용 좀 들여다볼까요? 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주 깨알 같아가지고요. 어느 부분을 좀 집행 대상 한번 부분 좀 집행 대상을 주고 한번 보죠. 네, 거기 바로
바로 뜨는 게 3월 1일 바로 뜨는 게 국회 관계자가 바로 국회 뜹니다. 관계자라고 돼 있네요. 네. 40만 5천 원이요. 네, 40만 5천을 썼는데 몇 명이랑 식사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2명이 먹었는지 10명이 먹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네. 이렇게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으니 네. 이때 도대체 어떻게 집행이 되었을지 파악조차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두 번째, 학계 관계자가 저게 너무 웃긴데요. 네. 저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또 그 좀 내려다 보시면 네. 노고부서 직원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노고부서 뭐 직원. 네,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네. 과연 어떤 부서일까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조차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노고부서 직원은 부서 같으면 뭐 한 10명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언론 관계자. 중앙언론 예. 관계자. 원희룡 지사님 중앙언론 관계자들 참 좋아하셨어요. 지역 언론 관계자는 없네요. 네. 중앙언론 관계자 참 좋아하셔서 많이 식사를 제공하시는 그런 모습 봤는데 서울랜드 로즈힐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서울랜드 로즈힐이 제주도에 있는 건가요? 저게 아마 서울 그 좀 더 파악해 봐야겠어요. 서울이겠죠, 중앙언론이니까. 예. 네. 서울에서 자주 오셨기 때문에 네. 파악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 관계자도 있고요. 국회 관계자는 자주 만나네요. 네. 뭐 제주 상황에서 4.3 관련해가지고 네. 특별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또 국회의원들 또 만나고 어떤 협조 요청도 하고 하겠죠. 그런 네. 부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 집행 내역에 자세하게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안 남겨 있다는 점. 여기 이제 피자도 있습니다. 피자, 예. 도미노 피자. 현장 근무자들에게 저 피자가 혹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피자인가요? 아닙니다. 그 피자는 아닙니다. 피자 사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저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피자 네. 때문에 걸린 적이 있다면서요? 이따 관련해서 네네. 얘기가 저게 이제 인원수를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저기 중앙 언론이라든지 국회 관계자라든지 저 다 김영란법 그 적용 그 네, 대상 맞습니다. 직군이잖아요. 그 네. 저걸 그냥 그대로 인원수로 나누면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는 네. 경우가 많을 겁니다. 구분될 수 있어요.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네.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네. 또 하나 점검해 볼 이것도 특징이 깨알 같습니다. 있는데요. 어디를 좀 주심해 볼까요? 네. 여기 집행 일자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집행 일자는 앞에 있군요. 예. 예. 네. 집행 일자. 우리가 또 이 업무 추진비를 몇 명이랑 먹느냐. 그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지만 네. 지금은 집행 대상 인원수는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한 달 사이에 네네.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바꾸고 언제 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느냐 네. 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술을 또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업무 추진비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이 시간을 없앰으로써 이거 파악이 또 힘든 그런 시간을 없앴군요? 예, 조금 예. 전에는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 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관련 조례를 제주도 홍명한 도의원이 이제 발의하게 되면서 네. 이제 개선이 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논란되는 것들 다 그 전으로 또 추슬러 올라가 보면 더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현재 좀 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추비 그 사용 내역을 이제 뭐 취임할 때는 뭐 상세히 공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혁신하겠다. 네, 혁신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가 운영할 때 보면은 네. 그 은행에 일치를 못 하더라. 지금 네네. 그걸 이제 확인하신 거고 네. 또 저렇게 불확실한 지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의구심만 더 키우고 네네. 좀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문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네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또 도지사가 과연 지금 제대로 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일상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지. 총선 직후 제주를 방문한 미래통합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며 업무 추진비를 쓴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정 업무와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데다 다른 정당들과는 이런 형태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간담회를 응함에 있어서 특정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되는 세력과만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과만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어떤 얘기냐면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도민 혈세로 통합당 중앙청년위에 식사를 제공했던 겁니다. 미래통합당이죠. 네네. 그게. 국민의힘 전신이죠. 국민의힘 전신. 네네. 그 중앙청년위에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붉게 표시된 부분을 좀 키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예. 자, 여기.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죠. 네. 여기서 중앙당 청년 관계자 24명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당이라고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네요. 당이 네. 없습니다. 중앙정당. 네, 네네. 그런 중앙정당. 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중앙언론, 중앙정당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정당이 지방정당도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 어느 당인가 물어보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직접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여기는 시간이 다 표시돼 있네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업무 추진비 공개 이제 하도록 하면서요. 문제 제기를 계속 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번 시간도 봐보세요. 시간도 한번 봐보시면 나중에 그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 나누고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그 이렇게 중앙당 청년회 식사를 제공하니까 원희룡 지사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청해왔던 제주의 청년들, 네. 군소정당의 청년회, 청년위원회 그곳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우리랑도 한번 밥 좀 먹으면서 간담회 좀 가져보자 그렇게 요청을 아까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락은 왔대요. 연락은 와가지고 좀 맞춰보는 신용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결국 흐지부지. 결국 안 만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통합당,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만 만나고 네. 자기 소속 정당 사람들만 만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속 정당도 그냥 그 제주 청년도 아닌 거죠. 곳곳에 있는 그 각 지역별 대표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식사를 제공했죠. 제주도 사람도 아니고.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도정보다는 이제 끊임없이 중앙의 정치, 자신의 정치를 덜 이제 염두에 두고 네. 네네. 사셨던 분 같고 그런 하나의 지적 많이 그냥 받고 싶죠. 제주도지사는 이제 중앙 정치 무대로 복귀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발판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또 아까 좀 나중에 얘기 드리겠는데 또 하나의 옷도 된 것도 같아요. 네, 하나의 좋은 외투가 되었다.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 자료를 좀 볼까요? 네. 네. 아까 그 중앙당 청년위에 미래통합당 중앙당 청년위에 그렇게 식사를 제공한 내용이 보도되자 이렇게 바로 반박 자료를 또 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당시에 반박을 했군요. 네. 사실 통해가지고 이렇게 반박 자료가 나왔는데요. 어떤 허위 사실이다. 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책임을 좀 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한번 다퉈보게. 이 관련 내용 가지고. 고소고발 따로 없었고. 저게 이제 우리 흔히 접하는 법기술자들의 허세예요, 허세. 저도 이제 그저께 얘기했었던 이노공 법무차관의 경우도 허위 사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아무런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 요걸 이제 제주투데이에서 보도한 데 대해서 원 지사가 발끈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정당하게 지출을 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주도의 시책과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현황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 성격의 행사였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 시책 또는 지역을 홍보하는데 이 업무 추진비 대상의 정당을 일단 포함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여기에 언론과 주로 이제 홍보 대상은 언론이지 않습니까? 시책이나 홍보를 할 때 여기다 보면 다른 기관 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이 정도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민간단체의 경우인 거거든요. 아니, 공기관이거나요. 그런데 이 정당에다가 이런 걸 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나에 따라서 나나 다 보면은 내방객이고 그리고 단체 정당을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단체라고 보고 이제 식사를 제공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에서 보면 협약식에 따른이거든요. 협약식을 또 한 것도 아니었고, 협약식을 했을 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한번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과연
다른 지역도 제주도처럼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그냥 사용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서울시청 자료인데요. 조금 확대가 네, 될까요? 확대됩니다. 서울시청의 그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네. 전 시장 시절인데 이때 보면 정당명이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돼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정당명을 명시를 하고요. 그 내용도 아주 분명합니다. 민주당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오창 간담회. 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정당명 그리고 사용 목적을 밝히고 있죠. 좀 업무 관련성이 그냥 제목만 봐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네요. 네. 게다가 업무 추진비 사용처를 한번 보시면 네. 서울시청 구내식당입니다. 아, 예. 그러네요, 진짜. 오마카세 그런 게 아니라 네.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네네네. 네. 이렇게 식사를 굉장히 제주도지사의 업무 추진비 집행 실태와 크게 대비가 된다. 원희룡 전 지사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인원수도 저는 뭐 몇 명인가 200만 원이니까 네네. 인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 77명. 네네.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 정도 썼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네. 그 원희룡 전 지사, 원희룡 장관이 왜 그때 이렇게 발끈했을까? 네. 그렇게 찾아보니까 네. 2020년만이 아니라 아까 2020년 자료거든요. 네. 2019년 그리고 2018년에도 네. 이 미래통합당 청년위원들에게 업무 추진비로 밥을 산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정권의 정치 활동을 한 거네요. 네네. 네. 이제 그 다음 자료도 한번 네네.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왔던 기사인데요. 네. 그리고 아, 심지어 전부 다 김재훈 기자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이 정당 청년위 간담회라고 했던 게 이 통합당 청년위의 원래 모임이었습니다. 아. 순회적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원래 모임이라는 게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이제 여기서 한 차례 갖고 또 여기서 한 차례 갖고 하는 건데 제주도 차례가 오니까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혈세로 그들에게 밥을 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원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제주 꼭 지역만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던 거죠. 예. 중앙 당 차원에서 그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행사라는 거잖아요. 네, 그 당원들의 어떤 침묵을 그렇죠. 도모하는 자리죠. 네. 거기에 네. 이제 원지사가 밥값을 지불하고 네네.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자리 했네, 그죠? 거기서.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저건 이제 자기 정치를 위한 활동인데 뭐 도지사 하면서도 자기 정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돈으로 해야죠. 맞습니다. 네, 자기 돈으로 밭을 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아무튼 지금 원지사가 지금 업추비를 좀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말한 거하고 달리 원칙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지금 업추비를 쓰고 있다. 네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업추비 관련 얘기를 좀 하나 더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먼저 더 보고 네.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 저기 문제가 있었다면 공개된 실무자들이 정보에 의하면은 그 실무 처리를 하는 비서실과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저는 업무 그 실무 지침을 다 지켰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만 원지사가 지금 저게 인사청문회 영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 장관의 인사청문회 네네. 영상인데요. 아까 첫 마디가 이거였죠. 자발적으로 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약간 직원들 책임 아니냐 그런 취지로 살짝 이끌어가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원 전 지사가 저희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실무자들이 하면서 말끝을 흐립니다. 네. 이게 자기가 그런 걸 신경 쓸 게 아니고 이제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한 거죠. 하나는 이제 실제 집행과 그 다르게 실무자들이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법인카드의 세세한 규정을 잘 모르는데 실무자들이 내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나한테 그걸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규정을 어긴 게 만약에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고의는 아니다. 뭐 이런 네. 뭐 뉘앙스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그 실무를 처리하는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들이 업무 실무 지침을 다 지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욕 듣고 싶지 않고 그렇게 네. 근데 이게 참 리더로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런 리더가 또 있을 그렇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 혼자만 그려보는 리더일까 싶은데 네. 그런 리더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제주도청 총무과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살짝 전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그 민주당이 고발한 그 내용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업무 추진비 관련된 취재를 했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 적는 경우, 그러니까 아니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자들한테 촌지를 준 거였어요. 기자들한테 촌지를 그 어느 자치단체에서 업추비를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기자들에게 이제 돈을 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어이가 없었던 게 기자들이 그 촌지를 받고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한 거를 발견하고 어떻게 기자들이 제가 다 아는 기자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명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했더니 서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공무원이 알아서 서명하고 기자들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꿀 하나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중간에서 가로챘든지 그죠? 기자들이 먹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모든 거를 기자들 촌지 주는 그 서명을 예를 들면 홍길동 기자 같으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 이름 기자한테 서명 받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업추비가 아무리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도 여전히 원지사의 사례를 보면은 허투루 쓰는 경우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 한번 네네.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네. 업무 추진비에 이어서 이제 관용차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원희룡 전 지사가 그 업무 추진비에 의해서 관용차 역시 좀 사적으로 이용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시간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그 시간대를 보니까 밤 11시 때에 171회 이 관용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때에 428회, 밤 9시 때에 613회. 그 관용차를 이렇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밤에 저렇게 돌아다닙니까? 네. 밤 9시 이후에 관용차 사용 시간이 무려 1000건을 넘은 겁니다. 1001,000건을. 이게 좀 낮게 잡은 수치인데 이렇습니다. 뭐 저 시간까지 그 집무실에서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대개 뭐 제주 시내에서 저런 관용차를 사용을 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추진비 시간, 업무 추진비 시간과 이것과도 한번 대조도 해보고 뭐 그럴 필요성도 조금 느끼긴 야,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우리 김재훈 기자님은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치를 떨 것 같은데요. 아유, 그 원체 작은 매체라 설마 그럴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거 근데 저 원지사의 그 운전하시는 직원한테는 저 시간의 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랬겠죠. 예. 저런 경우는 이제 시간의 수당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노고를 치하하는 형태로 그렇습니까? 현금이 오고 가잖아요. 저런 가능성도 원지사 본인만 그 시간의 수당을 챙긴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 같은 때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새어 나오죠. 네.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투데이 같은 곳에 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가 그 늦은 시간들에 과연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느냐. 아까 식사를 또 거의 12시, 밤 12시에 가깝게 또 식사를 한 정황도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했느냐. 그 부분 점점 계속해서 좀 따져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제 공무원에게 살짝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리더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아니,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그건 네. 뭐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거죠, 리더로서. 예. 네, 그런 부분이다 했는데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책임을 전가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예. 네,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도두동 하수처리장에서 네. 바다로 나가는 파이프입니다. 아. 근데 이 하수처리장이 일단 도두동이 어디냐 하면 제주공항 제주공항이 비행기가 이제 또 용두암이 있는 네네. 밑으로 용담동 바로 옆입니다. 네. 그 요새 도두봉 그 키세스 초콜릿 존으로도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네. 하수처리장이 있고 바다로 이렇게 배수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탁한 물이 처리가 되지 않은 저기 지금 하수입니다. 구멍이 뚫린 건가요? 아니 반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그 끝단입니다. 끝단에서. 끝단에 빠져나가는 부분이군요. 네네. 예. 끝단에서 하수가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 동네 해녀분들은 네. 정말 타격을 그렇겠네요. 했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 물질하러 갈 때, 물질 아시죠? 네. 그 네. 물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할 때 악취 때문에 냄새가 나고 막 그 토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뭐 피부병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또 문제가 심화됐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도도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설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도도 주민들로부터 나왔고요. 옆에 그 사진이 그 도도 주민들이 상여를 입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있는 제주도청을 향해서 행진하려고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거 간신히 좀 망신이잖아요. 도지사로서 네. 주민들이 그 바다가 썩어가니까 상여를 메고 상복을 입고 도청으로 온다.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일 텐데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네. 약속한 대로 도지사가 약속한 대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원희룡 전 지사에게 주민들이 다 몰려 있는 데서 네. 스피커폰으로 확성기에 대고 약속하라고 주민들이요. 그렇게까지 불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또 부담을 가하는 그런 건물이 또 들어섰거든요. 드림타워라고 제주도 드림타워예요. 예. 지난번에 박소희 기자 네. 박수 기자가 그 했던 것 건물입니다. 같아요. 예.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카지노가 있는 건물이죠. 네.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드림타워가 들어서면 도도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지적이 도의원들부터 나오자 원희룡 장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그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용량 증설을 추진했던 게 무산되고 시간이 늦어졌다. 이런 주민들 때문에 늦었다. 그런 얘기를 말을 한 겁니다. 비열하네요. 예, 우리 제주도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도 앞바다 똥물 사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노해온 목소리를 내어온 주민들에게 참 처참한 거죠. 주민들로서는. 네. 그리고 또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원희룡 지사 이때 당시에 이 도도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예비타당성 면제로 바로 넣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뭘 넣느냐? 신항만, 제주 신항만 초대형 개발 사업은 예비타 면제로 요청을 하면서 이 도도 하수처리장 가장 시급한 문제는 뺐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시 슬그머니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안 하려 한다고 하면서 제주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만 했다. 네. 그러면서 그 영리병원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책임을 또 문재인 정부로 떠넘기기도 했죠. 네. 근데 그 결국 조건부 허가지만 원희룡 지사가 했고 계속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말 원희룡 장관 자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책임지겠다. 근데 책임지겠다는 말은 책임 안 지겠다는 말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결국
그 영리병은 아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왜 뭐 히노키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러니까요. 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는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좀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행정의 그 하나하나를 지금 다 짚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상당히 언행의 일치가 안 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점을 오늘 좀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리더로서의 이제 기본 자질은 사실은 그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 부하나 그죠? 네네. 돌리고 관은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예.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는 법기술자답게 모든 책임은 부하나 아니면 심지어는 주민들에게까지 돌려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그 좀 의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도지사를 국회의원을 하다가 검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도지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됐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아까 제주도로 와서 옷을 입고 갔다. 제주도에 왔을 때 어떤 뭔가 그 낙방하는 느낌 있잖아요. 낙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가 한 어떤 그린 뉴딜 그리고 기후 위기 그런 문제, 친환경 그런 문제에서 그런 이미지를 정치인이 구축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공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고발을 당한 그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이 원희룡 지사를 고발한 바로 문제의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네. 코리아 비전 포럼. 코리아 비전 포럼이네요. 네. 어떤 행사를 하느냐, 막 서칭을 많이 해봤어요. 네. 서칭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행사들은 서칭이 잘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조찬 모임, 그리고 어떤 송년 모임 이런 것들은 좀 보이는데요. 결국 팬클럽이니까요. 팬클럽이니까 어떤 친목 위주의 그런 것들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코리아 비전 포럼은 원희룡 장관을 위한 팬클럽이라는 거죠? 네, 원희룡 지사가 스스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밝혔죠. 네, 나는 팬클럽이라고 생각한다. 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군요. 네. 그러면서 아까 보시면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 조대원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있고요. 육군 장고 출신인데 좀 TMI지만 나는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라는 제목의 책을 지금 저 골프채 들고 있는 저 사람 얘기는 거죠? 네네네. 지금 보면 자칫 이게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골프채를 그런 건 아니고 행운의 뽑기 그런 걸 해가지고 한 80만 원 상당의 저 퍼터네, 퍼터. 네네, 퍼터를. 저를 퍼터라고 그러는군요. 여하튼 원희룡 장관은 이 코리아 비전 포럼이 팬클럽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설마 뭐 이 행사의 비용을 뭐 제주도에서 대고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팬클럽에서 원희룡 지사가 추진하는 어떤 행사에 비용을 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도정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치인 원희룡을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로 봐야 되겠죠. 팬클럽이니까. 그렇게 이제 또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 왜 정치자금법이 됐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투명하게 이제 그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주도지사로서 행하는 어떤 업무에 다른 데서 돈이 그러니까 사조직에서 특히 이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치자금법에 금지되어 있군요. 그 원희룡 장관 머리 좋고 말 잘한다 이 부분은 좀 공통적인 그런 생각인 것도 같은데 물론 이번 청문회 보면 조금
거려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그런 취지의 그런 네. 얘기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서류들이 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 네. 네, 서류들이 잘 모르겠다. 문서들. 가끔씩 이제 그 법기술자들이 또 활용하는 또 주요 전략 중에 하나예요. 바보 코스프레. 바보 코스프레. 네. 네,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에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 보여드리자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서 어떤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그런 정치를 바래왔던 제주도민들이 원희룡 지사 그 재임 기간에 어떤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다음 영상을 보면 좀 여기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이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은 마음은 콩밭에 있다. 원희룡 지사가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는 영상인데 영상이 아주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미리 네네. 봤는데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이어가시죠. 아니란 마음, 아니란 마음. 그게 우리한테 참 견뎌야 생각합니다. 네. 자기 이름 검색하고 조국 장관 이름 검색하고 네. 그러고 있었네요. 네. 그 제주 MBC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게 지난 2019년 9월 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네. 제주도가 비상회의를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태풍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태풍의 길목이고요. 네. 피해가 굉장히 클 때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비상사태가 걸리는데요. 직원들은 이렇게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원 지사는 열심히 이렇게 검색하는 모습이 잡힌 겁니다. 그 태풍 비상회의 때 자기 이름을 검색하고 그리고 또 친구의 이름이죠. 친구의 이름도 검색하고 그때 한참 이제 입시름도 좀 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이게 업무 중에 이제 그 뭐 검색을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놀랐던 것은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을 아니란 마음 이걸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훈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희룡 지사가 그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정목 하나를 지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리더는 사실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그래도 이제 좀 관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짤막한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공무원들 남에게는 엄청 엄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바로 다음 날에 진행된 다음 달에 진행된 국정감사 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고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네. 원희룡 지사 이렇게 답했습니다. 1분도 안 했다. 1분도 안 했다? 다음부터는 30초도 안 하도록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태풍으로 인한 그 비상 그 상황에서 지금 30초가 아니라 3초가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그런 말하고 윤석열 그 용산 집무실 이전하면서 뭐 3분도 안 걸린다 출근할 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하게 들립니다. 참 이 사람들이 참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이 법기술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사시 합격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았습니까? 그래서 사시 합격하고 난 뒤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술 먹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로 검사 10년이면 민법을 잊고 20년이면 아예 법 자체를 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그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을 하니까 뭐 위헌이다 이런 그러니까 헌법을 전혀 보지 않는 걸로 헌법을 전혀 보지 않고 법 자체를 잊어버린다니까. 일단 위헌이다라고 말부터 해놓고 20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답답하고 좀 민망하고 씁쓸한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보다 더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세 그런 것들 좀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한 장면 또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토부 장관으로 왜 갔을까 싶었는데 이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아, 페이스북에다 뭔가 글을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 이렇습니다. 건물주에게 힘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건물주에게 힘내라? 네, 저거 자세 크게 좀 확대해 주시고 네네. 그림을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아, 임대인이죠. 임대인, 임대사업자, 건물주죠. 네. 대부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내 친구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얘기를 나누면, 임대사업자의 고충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요. 네. 2021년 2월 초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할 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 진짜 피눈물 흘릴 때거든요. 네. 제 친구 같은 경우 7시에 여는 오마카세 집은 아니고 오코노미야키 집을 하는데 네. 9시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녁 7시에 그렇죠, 열어서 그렇죠. 저녁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선술집들을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2시간 영업해가지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페 운영자 그리고 임대해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들에게 영세 사업자들에게 건물주의 마음을 이해하라, 고충을 이해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 된 거죠. 앞으로 글쎄요 건물주들의 사정 뭐 살필 수도 있겠죠. 네. 비싼 세 내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근데 임차인들에겐 그게 할 소리인가? 네. 그게 싶고 또 정치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상 저는 전례 없는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방송했었던 천공의 영상이 떠올라요. 기업인들. 네, 기업인들을 부족장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기업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사고방식이 약간 기득권 중심적이고 네. 그리고 더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뭔가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외려 이제 저런 식의 광고, 기업가의 그리고 또 임대 사업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 원희룡 지사의 저 철학이 외려 윤석열 정부의 장관에게는 외려 또 부합하는 또 철학으로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설지는 않은 풍경이긴 한데, 근데 저런 모습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더군다나 국토부 장관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어떤 행정을 펼칠지 짐작이 갑니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임대인들을 위한 행정 예상됩니다. 네. 다음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네. 아까 말씀하신 비전문가. 네, 이 사람이 왜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까? 진짜. 네. 근데 국토부 체제 보면 계속 좀 얼마간 비전문가 체제로 사실 이어져 왔습니다. 네, 수장이.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떤 정부적 판단으로 국토부 장관을 맡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자기 일을 잃어버릴 수 있건 제주 지역으로 낙향한 정치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이미지를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옆에 있는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 이 사람 누군가요? 많이 본 듯한 인상인데요. 네, 이분 김상협 김상협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현재는 제주 연구원장입니다. 현재 제주원구원장이군요. 네네. 원희룡 전 지사 4대강 오, 알죠. 찬동 인사로 네. 거론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김상협 전 현 제주 연구원장도 네. 4대강 찬동 인사, B급 네. 인사로 여기 있네요. 분류가 되었었고요. 네. 이 두 분. B급이네요, B급. 네네. 원희룡 A급이고. 네. 이 4대강 찬동 인사에서 이제는 또 다른 이미지가 필요했겠죠. 네. 그린 리더라는 이미지입니다. 뭔가 새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혁신적인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를 원희룡 지사도 좀 필요가 했을 거고 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원 지사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통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원희룡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지금 저번 주에 박소희 기자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인물 관계도를 밝혔잖아요. 네.
대부분의 인물들이 거기서는 제주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주고받으며 아마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김상엽 제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에 들어갔었고요. 아, 인수위 들어갔었군요. 네네. 전문위원으로 나가요. 네네. 지금 제주연구원장 임기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실까요? 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의 4대강 관련 발언인데 네. 원희룡 장관의 네. 그 4대강 발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유명한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어떤 발언이죠? 네, 4대강이 수질이 오염되면 정권을 내놓겠다. 이명박 정부 당시 때였죠. 정권을 내놓겠다. 그런 발언을 했다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분이 입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네. 당장의 위기를 이제 네.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이제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내뱉는 스타일인 거고. 네, 대통령도 아니었고 또 그냥 사무총장, 네. 당 사무총장이었던가 그랬었는데요. 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에도 이런 4대강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쏟아냈습니다. 2020년까지 네. 이렇게 확인됐는데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해외에선 물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올바른 적응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외에서 누가 네. 그리고 또 2020년 5월에는 매일경제에다가 이런 칼럼을 실었는데요. 2013년 정권이 바뀌자 그린 뉴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정치적 감사 논란을 거치며 지류, 지천, 후속 사업은 폐기 처분됐고 스마트 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사업은 형편없이 축소된 채 석탄이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속 사업까지 계속 이어갔어야 했다. 4대강 계속 네. 추진을 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원희룡 지사, 국토부 장관 체제에서 김상엽 이 제주연구원장이 또 이제 이 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 부분도 네. 또 관전 지켜봐야 포인트네. 됩니다. 예. 잘 감시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선거법 위반 판결이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 12월 24일에 네. 원희룡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옵니다. 일명 피자 재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게 지난번에 피자 언급했었죠. 네. 그 청년들에게 피자를 돌리고서 업무 추진비로요. 피자를 돌리고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에 검찰이 1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요? 네네. 그 도지사직 상실형이죠. 100만 원이 딱 그 선입니다. 네. 근데 법원은 9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200만 원 구형했으면은 100만 원 또 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약간 형량이 네, 좀 네. 이제 그렇게 얘기된다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게 그런데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 2년 만인데 약 10만 원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10만 원이 올랐을 뿐입니다. 재판 결과. 네. 네. 재범인데도. 네, 재판부 이렇게 재범과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전력은 기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 재판에서예요. 그러니까 범죄 전력이 기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기죄도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식의 그렇죠. 사기죄가 있고요. 사람을 뺑소니의 경우도 사람을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칠 것이냐, 다 뺑소니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이 부분에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직접 한번 자문을 구해봤는데 네. 이 부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해야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거거든요. 네. 항소를 포기했군요. 네. 이건 지역에 이제 검사들, 판사들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갔죠. 검사의 이제 벌금 100만 원을 구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법원의 판사들의 부담을 이제 덜어준 거죠. 보통은 이제 구형 이상을 선고하기는 어렵죠. 네. 구형에서 좀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을 딱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선 무효형 선고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사인을 보낸 거고 사인을 보내준 판사가 응답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이 법원 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로펌, LKBN 파트너스 그리고 소백 등 6명의 변호인이 있었고요. 네. 검사는 김모, 박모, 조모 검사가 이렇게 네. 참여를 검사로 잠깐만, 잠깐 참여했습니다. 로펌 LK BM 파트너스 저게 진동균 관련된 사건도 저기서 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름이 LK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파트너스의 저게 굉장히 유명한 네. 로펌이죠. 네.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참 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네요. 예. 이 관련해서 이 로펌 수임계약 굉장히 비싸다. 그런 얘기 네. 원지사가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실까요? 네. 네. 도대체 수임계약서, 원지사가 이 변호인단과 맺은 수임계약서는 어디로 갔느냐.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내로남불의 교과서 아니냐. 네. 청문회 때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네. 문제로요. 소병훈 의원이 이 부분을 거론했었는데 한번 다음 자료를 볼까요? 네. 이거 또 네. 계약서 같은 거 다 잃어버리니까 네. 계속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뭐 없고. 수임 계약서를 못 찾은 거죠 결국에. 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을 안 했군요. 예. 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이 이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로펌에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데 그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그런데 그건 변호사한테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봐주세요. 네. 네, 소병훈 의원 측이 이렇게 만든 자료인데요. 네. 그 아까 검사 중에 한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허양진 후보의 사위였다.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까 이 도지사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펌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리들이 이렇게 눈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조금씩 드러나는데 의혹으로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허양진 현 제주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원희룡 지사의 저분 아직 후보직 포기 안 했어요? 사퇴 안 했나요? 예. 저분이 뭐 울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네. 허양진 후보 같은 경우에 뭐랄까요?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원희룡 지사의 측근이고 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원희룡 지사 시절에 공약 실천위원장을 또 맡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당이 2017년에 사고당으로 지정됐는데 그때 어떤 내적 갈등이 있었고 허양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당시에 도당위원장 권한 대행으로 갑자기 외부 인사로 영입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 원지사의 입김이 들어갔던 것 아니냐 그런 지적 굉장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그를 좀 지탱하는 그런 어떤 인터뷰도 나왔고요. 저 도표로만 보면은 허양진 후보는 원지사에게 빚이 네, 그러니까 원지사가 허양진 후보한테 빚이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게서 이제 이모 찬스, 아빠 찬스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위 찬스네요. 네.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다.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허양진 후보는 제가 이분이 제주대학교 총장을 맞습니다. 했었어요. 제주대 총장일 때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 있었을 때 제주대 학생하고 같이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대 학생이 이제 허양진 총장의 업무 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한 끼에 130만 원어치를 먹었던 그걸 이제 취재를 해서 한번 이분한테 가서 이렇게 비싼 데서 왜 이렇게 비싼 데서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뭐 비싼 데냐고 오히려 반문했던 그 표정이 좀 기억이 납니다.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마카세하고는 좀 코드가 맞는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슬라이드는 동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 수임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네네. 예, 한번 또 보여주시죠.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비용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알까요? 본인은 알겠죠.
변호사 비용이 일단 얼마쯤 들까요, 이거? 자, 요 변호사들이 어떤 변호사들이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관 예우하는 변호사들, 그다음 가장 잘 나가는 로펌.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가장 싸게 해서 00억 정도로 하겠습니다. 00억. 본인이 부담했다면 자금 출처가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사생활이라고 해서 저 앞에서 철판을 깔고 있으니까 2단계까지는 아예 지금 들어가 있지도 못해. 본인이 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 수임료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다 있어. 이거 바로 꺼내야 돼. 압수수색을 로펌 상대로도 하고 국세청 상대로도 하면 돼.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 며칠 걸리다? 한나절이면 돼. 짜장면 먹을 필요도 없어. 한나절이면 돼. 왜냐면 이거 기록 그거 다 검색만 하면 바로 다 나와. 그래서 요 수임료, 그다음 수임계약서 이거 가서 컴퓨터 전산만 치면 원격으로도 다 나오는 거를 되게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고 네. 은폐를 했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저는 지금 뭐 내로남불이죠. 네, 그 내로남불의 교과서다. 내로남불 그렇게 교과서네. 말씀드리죠. 어떻게 내로남불을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다 보여줬네요. 그죠? 네, 변호사들의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로펌 수임료 그 싸게 해서 00억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은 얼마 지출했느냐 하니까 한 3천만 원 했다. 그렇게 3천만 원 했다. 그리고 근데 그 계좌 내역을 이제 제출은 했고요. 근데 그 수임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바로 꺼내면 된다. 자기 것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세 압수수색이라도 로펌이랑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 한나절이면 이 자료 찾아낼 수 있다.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끝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자기는 안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뻔뻔합니다. 이게 뭐 검사 출신들의 직업병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맨 그 피의자의 신문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냉혹한 비판을 하면서 네,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죄로 관련해서 누구로 조사를 뭐 받은 경험도 없을 뿐더러 그 굳이 받을 뭐 그 걱정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분열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은 허양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 네. 아까 어떤 반론 차원인 거죠. 허양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소병훈 의원의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다. 돈 없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네. 검찰도 이때 바로 대응했습니다. 네. 사위인 건 팩트인 거고요. 한 검사가 이 원희룡 재판에 참여한 한 검사가 허양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위인 것은 사실이다. 확인해 줬군요. 네네. 그런데 검찰 유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내부 기준에 따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소 포기, 내부 기준 이 또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성형인 거죠. 이 항소 포기 참 문제도 항소 권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우리가 기소 독점만 사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 항소권 독점도 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네요. 참 이게 사실 참 이 부당거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뭐냐면 허양진 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갖고 있던 그 자리를 자기가 지금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원 지사는 또 허양진 후보의 사위로부터 은혜를 입는 또 이런 은혜를 뭐 입은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은혜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죠. 네네. 네. 자, 오늘 이 정도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오늘도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주간 원희룡이었으면 얼마나 몇 년을 하셨습니까? 주간 원희룡. 한 2, 3년. 그러니까 2, 3년 하는 동안 이렇게 짧고 이렇게 뭔가 이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주로 이제 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말과 원희룡 전 지사의 말과 글에서 계속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고 또 하나는 원 장관이 앞으로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제2 공항에 대한 취재도 하고 계속 이제 남기춘에 대한 취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장관이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다졌던 어떤 인맥과 또 기술, 각종 기술들이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발휘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예. 끔찍하죠? 네네. 자, 오늘 저희들 이제 보도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댓글을 지난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을 저희가 보면서 질문들을 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질문들을 좀 해주셨습니까? 댓글픽 오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화수 열공시기 분들과 소통하는 댓글픽의 신입 기자입니다. 오늘은 마음님의 댓글로 예, 안녕하세요. 월화수 열공시기 분들과 소통하는 댓글픽의 신입 기자입니다. 오늘은 마음님의 댓글로 시작할까 합니다. 마음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먼 길 오신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이랜님께서 어제 오늘 서울대 법대 특집인가요? 서울대는 어떻게 갔냐? 최명숙님께서 건물주를 위한 장관이냐? 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코코님께서 제주도민들 보고 계신가요? 토리토리님께서 민주당은 뭐하고 있나요? 그리고 최건우님께서 김재훈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을 망쳐놓고 신앙만만 떠들었네요. 제주도민 여론은 어떤가요? 지금 대답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제주도민 여론 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희룡 지사의 의정 평가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긍정 평가는 30% 선이고요. 네. 부정 평가가 50%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이.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란 표현 쓰는 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니까 우리 윤 씨라고 하겠습니다. 윤 씨께서 더 큰 돈 해먹으라고 국토부 장관에 임명했나 보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댓글을 좀 많이 읽고 질문을 좀 많이 반영하고 기자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안 읽을 수가 없는 메시지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강 기자님 흰색 셔츠가 굉장히 멋있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읽어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기자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법기술자라는 거 있잖아요. 법기술자의 화법, 기술편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꽃님께서 저희 박대용 기자님 진행이 많이 매끄러워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무님, 한영실님께서 김재훈 기자님 훌륭하십니다. 제주투데이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방송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JS님께서 쿠팡에 김건희 옷이 나온다. 쿠팡에서도 김건희 옷 입은 거 팔아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옷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관련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이는 태도가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하이나처럼 달려들던 언론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게 우호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아주 이렇게 옷이 잘 팔린다는 둥, 동이 난다는 둥, 참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 게 언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좀 석연치 않고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자기의 의상 관련해서 이상하리 많지 그렇게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지가 좀 저희들은 좀 석연치 않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을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긴 한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씨는 우리 이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했듯이 김건희 씨는 입만 열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환상이 달아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액세서리나 의상 이것밖에 없어요. 그걸 기자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김건희를 이제 띄워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 마케팅을 위해서는 사실은 의상이나 액세서리 외에는 동원될 게 없어요.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나 그런 것들이 좀
네, 저희들 그에 대한 또 추가적인 보도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보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신아 나대지만님께서 우리 빅드래곤 기자님한테 질문 주셨습니다. RTV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방송이 나가면 좋잖아요. 진행 상황 알고 싶습니다. 네. RTV는 지금도 열린공감 TV가 매일 2차례 방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직원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에도 채용 면접이 계속됐고 5월에도 아마 5월까지 이제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신 덕에 직원들이 늘어난 만큼 또 사무 공간도 좀 넓혀서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시민들이 또 RTV를 많이 찾아오셔서 RTV 현황도 좀 듣고 계시고 운영위원들도 구성해서 아마 다음 주에 운영위원들 회의도 있을 예정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몇 가지 좀 구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하나씩 아마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기초의원들의 자기네들의 어떤 영상들을 RTV로 보내주시면은 내일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저희들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항상 채팅창에서 열성적으로 채팅 글 남겨주시는 마린님께서 RTV에서 일하고 싶다는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네, 제가 또 연락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력서 보내주시거나 뭐 직접 찾아와서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좀 괜찮은 분들도 어플라이를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하고도 또 미팅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RTV도 그렇고 열린공감TV도 그렇고 기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큰 언론사가 되기보다는 작은 언론사들, 작고 강한 뭐 제주투데이 같은 작고 강한 매체들이 다수가 연대하는 형태의 큰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RTV도 그렇고 열린공감TV도 그렇고 기여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댓글픽은 감사 인사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원희룡의 각종 문제를 알리기 위해 먼 길 오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님, 힘든 길 묵묵히 걸어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 열린공감TV 지켜주셔서 저희들 권력을 향한 감시의 눈빛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